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영상을 방금 좀 아까 한 두세 시간 전에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제 선배,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제 내용 들어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평촌에 사시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집 근처에서 이제 아파트 청약을 이제 하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거 물어보려고 이제 전화를 이제 저한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0년 전부터 그때도 무주택이셨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이면 한 201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집을 사야 된다고 아마 그 시절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집을 못 사셨던 그런 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주택의 분양가라는 걸 물어보니까 이제 34평이 한 9억 정도 되고 이제 25평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34평을 좀 청약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다음에 청약 가점은 59점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그래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청약을 넣으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순자산이 얼마인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한 3억 정도라고 얘기했고, 이제 어차피 이제 입주가 한 2년 정도 남았으니 한 2년 정도 열심히 모아서 한 1억 정도는 더 저축해서 한 4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그 34평은 조금 빠듯하잖아요. 9억이면 물론 이제 뭐 열심히 이제 벌어서 하면 되긴 하지만은 또 그게 또 생각보다 쉽지 않게 그 잔금을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25평 정도가 이제 자금 사정상 적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러면은 이제 25평으로 한 자기도 좀 약간 34평은 좀 부담스럽다. 왜냐면 대출이 그렇게 되면 한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5억이면 뭐 5%만 잡아도 2,500이잖아요. 2,500이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순소득 같은 경우에도 저축 여력이 막 그 정도가 되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34평보다는 이제 25평이 그나마 한 4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좀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냐,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5평을 청약을 하더라도 이제 넣으셔라, 좀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를 끊고 좀 가만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저랑 이제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또 이제 이분이 이제 전화 끊을 때쯤에 이제 말미에는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워낙 어렵고, 지금 뭐 다른 전문가분들은 집값이 더 하락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집을 사는 게 맞겠냐, 청약을 넣는 게 맞겠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약은 어쨌든 당첨된다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넣어보시고 이제 당첨이 되면 이제 고민해보셔라. 근데 어차피 이제 25평 정도는 어차피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니 일단 당첨이 되면 그냥 밀고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59점이면 사실 다른 데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도 당첨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지역을 전략적으로 노려서, 그러니까 꼭 내 집 마련으로 청약통장을 노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그런 데 당첨이 돼서 그런 데서 이제 자산을 좀 불려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집에 또 이거를 팔고 이사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략을 써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조언을 좀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면은 청약통장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 최근에 강릉인가요? 강릉에 만점자가 나왔거든요. 강릉에. 근데 사실 만점자라고 하면은, 청약 가점이 만점자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도 충분히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점수인 거예요. 그냥 무적이죠, 무적. 만점이니까. 84점이니까 그게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84점으로 강남도 넣을 수 있는데 왜 이분은 강남을 못 넣고 강릉을 넣으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서울 통장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자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금이 안 되니까 이제 가점이 높아도 더 좋은 데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청약도 보면은 돈이 문제인 거지, 이게 돈과 점수가 이제 문제인 거지,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좋은 데를 넣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청약도 이제 전략적으로 노려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메인은 이제 내 돈을 주고 사고, 오히려 수도권 쪽에 이런 데는 당첨 확률이 높으니까 오히려 이런 거를 여러 번 당첨이 돼서 오히려 이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는 거를 청약 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고,
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들은 계속 연속해서 당첨이 되니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랑 이분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저는 10년 전부터 얘기를 갖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이분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시고 또 이런 청약통장을 아끼지 마시고 그냥 쓰고 당첨되면은 또 그걸로 또 재당첨이 될 수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을 노리면 청약통장을 2년마다 혹은 1년마다 혹은 6개월마다 1순위 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전략적으로 잘 노리면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계속해서 당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청약통장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10년 전부터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 조언을 이제 안 듣고 제 1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지내신 거고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계속 썼죠. 저는 물론 이제 투자도 투자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메인 부동산을 이제 사놓고 나머지를 계속 청약통장으로 당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비교해보면 10년 전에 저의 자산 가치랑 10년 전에 이분의 자산 가치랑 그때랑 또 비교를 하면 또 더 많이 더 벌어진 케이스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는 또 10년 동안 또 자산이 부동산으로 또 뒷바퀴가 잘 굴러가서 자산이 더 커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0년이나 그때나 10년 전이나 자산이 그렇게 많이 불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수가 없었던 게 10년 동안 계속 무주택 기간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무주택 기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뒷바퀴가 굴러갈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근데 이분이 또 놓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집을 사는 게 맞냐 또 이런 질문 10년 전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걸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가 어렵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건 굉장히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년 전과 지금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10년 전에 똑같은 질문 하셨던 거를 똑같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근데 그보다는 제 생각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라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산 가치는 오르게 되어 있고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그런 기본 명제를 이해를 하신다면 그리고 내 집 마련 또 신축은 좀 떨어지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돈의 자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34평보다는 25평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또 신축 아파트고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할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에 그 청약에 당첨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타이밍을 보고 급매물을 잡아서 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 청약 높은 점수를 이용해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투자성 있는 물건을 청약에 당첨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게 2년 있다가 올라서 비과세로 팔아서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쓰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런 전략을 10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 생각은 이제 이 지역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청약을 통해서 수익을 낸 부분을 나중에 팔아서 내가 나중에 사고자 하는 집을 이사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청약을 노리고 안 되면 그 주변 지역을 이제 급매물을 잡아봐야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사실은 이게 계속 이게 역사는 반복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가 부동산 바닥일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 시점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집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같은 추세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분이 있거든. 물론 이제 최고점보다 요새 좀 보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집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잘 사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 아직 뭐 저는 딱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 지역마다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타이밍을 잘 재서 급매로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겁을 먹고 내가 집값이 정말 폭락을 하면 어떻게 하지? 누구 말처럼 집값이 정말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질문은 지금뿐만 아니라 10년 전에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 10년 전, 5년 전, 3년 전 다 항상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바뀌는구나, 사람이. 저는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벽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안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10년 동안 투자를 제가 여지껏 하는 걸 보시면서도 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도 이게 사람 마음이 잘 안 바뀌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과 이제 통화를 하면서 좀 많이 좀 느낀 부분을 제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갖고 있는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집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5년 전, 10년 전은 어땠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집을 못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가 정말 그 집값이 폭락하기가 두려워서 그거를 두려워서 내가 집을 아직도 못 사고 있는 건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그래서 더 못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계속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믿고 여지껏 집을 장만하지 못했나.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결정을 하는데 한번 좀 과거 일을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댓글들이 좀 많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뭐 폭락하는데 어쩌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그 경기가 조금 안 좋고 어렵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들은 더 많이 생기더라. 오히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오히려 부동산이 더 오를 것 같고 화랑이고 이럴 때가 사실 더 위험한 거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집을 사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점을 잘 활용해서 또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 급매물을 잘 찾아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실패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싶어서 오늘 유튜브 영상을 켜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뭐 내용이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제 진심이라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